몇 달 전,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정서적 소진에 대한 기사를 읽던 중,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공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한 한 대학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끝없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비현실적인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이것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 즉 정신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무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 활기찬 문화, 경제적 성공으로 자주 찬사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강한 압박감의 문화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압박이 정서적 소진과 실존적 위기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부의 기대, 사회적 압박, 혹은 자신의 완벽주의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다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압박감이 어떻게 정서적 소진과 내적 위기의 강력한 원인이 되는지 살펴보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이팅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격려의 의미로 힘내 혹은 포기하지 마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한국 문화는 끊임없는 노력, 끈기,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종종 휴식, 정신건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을 희생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압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수업과 추가 학습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이러한 극심한 경쟁 속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을 줄이는 것이 헌신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런 빠듯한 생활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직장까지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긴 근무 시간과 비현실적인 기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끝없는 결과 추구가 실패, 의심,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자는 이 사고방식은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취약함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점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대를 지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갇힌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서적 소진과 실존적 위기는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할 시간조차 없을 때 내면의 공허감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끊이지 않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의 연결을 단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에서는 혼족, 혼자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삼포 세대가 있습니다. 삼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뜻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립의 배경에는 외부적으로 성공한 삶을 보여주지만 내면적으로는 큰 고뇌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직장에서 성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정작 내면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세대 간의 압박을 나타내는 꼰대 문화가 더해져 기성세대가 고정된 성공 기준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이러한 기대에서 벗어나려 할 때 비난을 받거나 이기적으로 여겨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외로움이 더 큰 짐이 됩니다. 취약함을 표현할 수 없고 실패할 여유가 없으며 지원 체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립감과 절망감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런 사회적 역학은 실존적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이 약점이 아니라 극단적 압박과 연결 단절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동시에 왜곡된 현실의 거울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미 사회적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이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삶, 직업적 성취, 완벽한 관계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미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교는 부적합함과 공허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정교하게 선택된 순간들로 일상의 고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접하다 보면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미 실존적 위기나 정서적 소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교는 더욱 큰 고립감을 조성합니다. 다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이를 더 건강하게 사용하는 첫걸음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이 각기 다른 여정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실존 철학이 이러한 싸움들을 어떻게 인간 조건의 일부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 완전히 혼자인 듯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싸움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아서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사회적 기대, 삶의 의미 추구, 그리고 실존적 공허감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우리의 내면적인 갈등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사회나 현대 사회 전반에서도 이들의 통찰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끊임없이 고통과 싸우는 과정으로 보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를 찾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직면하고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는 한국의 한이라는 개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은 고통과 저항에 축적된 감정을 뜻하며 동시에 그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인간 조건의 불가피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한 발 더 나아가 별표 운명 사랑, 어모어 페이타이, 별표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불완전함과 고통을 포함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절망을 초월하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외부 압박이나 공허함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성장의 원천으로 삼고 각 장애물을 재창조의 기회로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철학적 통찰은 우리가 단순히 문화적 맥락을 넘어 더 넓은 관점에서 실존적 위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실존적 위기가 약점의 징후가 아니라 의미와 진정성을 찾기 위한 더 큰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얻게 됩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회적 압박, 고립, 실존적 공허감은 분명 큰 도전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면서 정서적 도전에 대해 더 열린 대화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인식 프로그램, 접근 가능한 치료, 지원 커뮤니티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억압과 단절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명상,
자기 성찰, 친구나 지원 그룹과 취약함을 공유하는 작은 실천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단지 타인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고통과 단절을 목적과 회복의 원천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통과 의심이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의 여정을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전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배움으로 바꾸고 공허함을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존적 위기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의미를 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콘텐츠도 확인해보세요. 이곳에서는 삶의 중요한 질문들과 그것들을 자아 발견과 웰빙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현대 사회의 압박과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